서울의 겨울. 차가운 바람이 한민우의 얼굴을 스치며 그의 마음속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좁은 골목길에 서서 병원에서 막 나온 아들 지훈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아빠. 나 괜찮아질 거지.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민우의 가슴을 찢었다. 민우는 32세의 싱글 대디였다. 그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왔다. 하지만 지훈. 그의 8살 아들은 그의 전부였다. 지훈은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수술비 5천만 원은 민우에게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은 거리였다. 그는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며 뼈가 부서질 때까지 일했지만 돈은 늘 부족했다. 그날 밤 민우의 낡은 아파트 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김서준. 그의 의붓형이었다. 서준은 민우가 10대였을 때 집을 떠난 후 15년 만에 나타났다. 민우야. 오랜만이다. 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민우는 망설였다. 서준은 그를 동성애자라며 가장 먼저 비난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준이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을 때 민우는 지훈을 위해 그를 집에 들였다. 서준은 민우의 삶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그는 지훈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민우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너 힘들게 사는 거 안다. 내가 돈 좀 보탤게. 서준은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나 싶었다. 하지만 서준의 미소 뒤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 민우가 일로 지쳐 잠든 어느 밤 서준은 민우의 방에서 지훈의 수술비로 모아둔 돈이 든 통장을 발견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돈을 챙겼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통장을 확인했을 때 그의 세상은 무너졌다. 서준은 이미 사라졌고 통장은 텅 비어 있었다. 왜 나를? 민우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지훈의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서준을 찾아 나섰다. 서울의 번화가부터 어두운 뒷골목까지 민우는 서준의 흔적을 쫓았다. 그러던 중 그는 서준이 고급 클럽에서 돈을 펑펑 쓰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민우는 서준을 찾아 클럽으로 향했다. 클럽 안. 서준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민우가 그를 마주했을 때 서준은 태연히 말했다. 민우야. 너 같은 사람은 어차피 돈을 벌 자격 없어. 동성애자잖아. 그 말은 민우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훈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워야 했다. 민우는 서준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돈을 되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서준은 교묘하게 변명했고, 민우의 성적 지향을 비난하며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민우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지훈의 미소를 떠올렸다. 아빠, 나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민우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민우는 지훈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무료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만난 변호사 이윤서. 는 민우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편이 되어 주었다. 윤서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정의감이 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민우에게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훈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겨낼 겁니다. 윤서의 도움으로 민우는 서준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서준은 이미 돈을 대부분 써버린 뒤였다. 민우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카페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놀랍게도 민우가 그동안 조용히 베풀었던 선행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카페 단골 손님, 심지어 배달을 다니던 동네 주민들까지 조금씩 돈을 모아주었다. 한편 지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우는 매일 밤 지훈의 병실에서 그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아빠가 꼭 너를 지킬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심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중 윤서가 서준의 과거를 파헤쳤다. 서준은 민우의 돈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쳤던 전력이 있었다. 윤서는 그 증거를 모아 법정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교묘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다. 그는 민우의 성적 지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재판을 민우에 대한 공격의 장으로 만들었다. 민우는 법정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견뎌야 했다. 동성애자가 애를 키운다고. 저런 사람이 돈을 모을 리 없어. 속삭이는 소리들이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지훈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당당히 맞섰다. 저는 그냥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그게 제 전부예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다. 재판은 길어졌다. 민우는 지훈의 병실과 법정, 그리고 일터를 오가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하지만 윤서와 그의 지인들은 그를 계속 붙잡아 주었다. 특히 카페에서 일하는 동료 박지민 는 민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민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민우와 비슷한 경험을 한 동성애자였다. 그는 민우에게 말했다. 형,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당당해야 해. 세상이 바뀌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해. 지민의 말은 민우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훈을 위한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 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투쟁에 공감했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더 많은 이들이 응원과 기부를 보냈다. 민우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의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SNS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지훈의 수술비를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민우는 매일 밤 지훈의 병실에서 잠을 자며 아들이 깨어날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아빠. 사람들이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지훈이 물었다. 민우는 대답했다. 그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야. 지훈아. 한편 서준은 민우의 이야기가 퍼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민우를 더욱 공격하려 했지만 윤서의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점점 궁지에 몰렸다. 윤서는 서준이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이 정보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정에서 서준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민우를 비난하며 너 같은 사람은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고 소리쳤다. 그 말에 민우는 차분히 대답했다.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너처럼 돈만 아는 사람은 그걸 절대 이해 못해. 재판은 민우의 승리로 끝났다. 서준은 징역을 선고받았고 남은 돈은 민우에게 반환되었다.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수술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우는 다시 절망에 빠질 뻔했지만 SNS를 통해 모인 기부금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수술비를 간신히 채웠다. 지훈의 수술날이 다가왔다. 민우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윤서와 지민이 그의 곁을 지켰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이어졌다. 민우는 손을 꼭 쥐고 기도했다. 제발. 제발 지훈이를 살려주세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지훈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민우는 그의 작은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지훈아. 아빠 곁에 있어줘서.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지훈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히 나아졌다. 민우는 매일 병원에 들러 지훈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지훈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었다. 서준의 배신, 사회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지민은 민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형, 우리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자. 우리 같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곳. 민우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훈을 보며 결심했다. 그래. 해보자. 민우와 지민은 희망의 빛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이곳은 성소수자,
싱글 부모,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모임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기부와 지원을 조직했다. 민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공유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한편 윤서는 민우의 삶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민우와 지훈을 가족처럼 대했고 지훈에게는 따뜻한 이모 같은 존재가 되었다. 윤서는 민우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지훈이 당신 같은 아빠를 둔 건 행운이에요. 민우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왔다. 하지만 지민과의 우정,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는 커뮤니티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최강현, 34세의 사진작가였다. 강현은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민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당신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지훈이를 위해서 그렇게 싸운 사람. 정말 멋지네요. 강현의 말은 민우의 가슴을 뛰게 했다. 민우와 강현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커뮤니티 모임에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현은 민우에게 자신의 사진 작업을 보여주며 사진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담는 거야.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민우. 라고 말했다. 민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민우는 망설였다. 그는 지훈을 생각해야 했고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강현은 그의 망설임을 이해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강현의 인내와 진심은 민우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한편 지훈은 점점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해 민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민우는 지훈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윤서, 지민, 그리고 강현이 함께했다. 지훈은 강현을 보며 물었다. 아저씨는 아빠 친구야. 강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주 특별한 친구야. 민우는 강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준의 배신이 남아 있었다. 그는 강현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난 믿는 게 무서워. 또 누군가 날 배신하면 지훈이까지 다칠 거야. 강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난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을게. 약속해.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다. 강현은 민우와 지훈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는 지훈에게 사진을 가르쳐주고 민우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민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희망의 빛 커뮤니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민우와 지민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워크숍과 기부 행사를 열었다. 그들의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우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강현은 민우의 여정에 늘 함께했다. 그는 민우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 제목은 사랑의 이름으로였다. 사진 속에는 민우와 지훈의 일상, 그리고 커뮤니티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이 담겨 있었다. 전시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민우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민우의 성적 지향을 비난하며 커뮤니티를 공격했다. 민우는 다시 한번 차가운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현, 지민, 윤석, 그리고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 민우는 지훈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더 당당해지기로 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성소수자도 가족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았다. 시간이 흘렀다. 지호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민우와 강현과 함께 서울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었다. 민우는 지훈의 웃음을 보며 모든 고난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다. 강현과 민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강현은 민우에게 프러포즈했다. 민우, 나랑 같이 지훈이의 가족이 되자.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의 빛은 이제 전국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민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강현과 함께 지훈을 키우며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과 강현, 그리고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서준의 배신은 그의 인생을 흔들었지만 그 상처는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세상은 때론 차갑지만 사랑은 언제나 따뜻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아빠, 나도 사랑할 거야. 아빠처럼. 민우는 강현의 손을 잡고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그의 가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는 깨달았다.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빛난다는 것을.